고요한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숲속을 홀로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숨어있는 포식자의 움직임처럼 들려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듭니다. 나무 뒤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수천 가지 위험을 상상하며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내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먼 옛날 검치호랑이가 황야를 어슬렁거리던 시절 우리 조상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고대의 경보 시스템이죠. 하지만 사무실에서의 회의와 소셜미디어가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이 똑같은 생존 본능은 때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평화로운 순간마저 내면의 전쟁터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의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불안은 어디에서 와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거친 파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이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조용한 격려와 연대가 될 것입니다. 1. 불안의 본질.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불안을 너무 예민한 화재 경보기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토스트를 살짝 태웠을 때 샤워기에서 피어오르는 증기에도 심지어 아무런 이유 없이도 요란하게 울려대곤 하죠. 이 경보기는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 위험을 알리는 설계된 목적 그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실제 화재와 타버린 아침 식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불안의 핵심은 인식된 위협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적, 신체적 반응입니다. 여기서 인식된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안이 작동하기 위해 실제 위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험하다고 해석하는 것에 반응할 뿐이죠. 그 대상은 발표 불안일 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일 수도, 혹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의 과정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서 우리는 종종 무엇이 불안을 촉발했는지 의식적으로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은 불안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증상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불안을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온 메신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이의 갈등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이죠. 융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과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맞지 않는 가면을 쓰고 있을 때, 혹은 표현되어야 할 우리 성격의 일부를 억누르고 있을 때 불안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불안은 항상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니라 때로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목소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직업, 잘못된 관계에 머물러 있거나 우리 내면의 중요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안의 신체적 경험은 일단 알아차리면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거나 건너뛰는 느낌, 호흡은 얕고 가빠집니다. 어깨와 목, 턱의 근육은 돌처럼 굳어집니다. 어지럽거나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하고 뱃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한 이상한 감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땀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오한을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마치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혹은 내 자신을 밖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이질적인 느낌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증상들은 불안이라는 정신적 경험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불안은 그 대화가 위협과 위험이라는 주제에 지배당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뇌는 신체 감각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로 해석하고 이는 더 큰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은 다시 더 많은 신체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깨뜨리기 불가능해 보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몸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불안을 다루는 것이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천천히 조절할 때 우리는 뇌에게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굳어진 근육을 이완시킬 때 우리는 불안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춤을 통해 몸을 움직일 때 우리는 불안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연소시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2. 우리는 왜 불안한가? 진화의 그림자 불안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조상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물리적 위험이 일상이었던 세상에 살았습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환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풀의 바스락거림이 포식자의 접근을 알리는 신호였고 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배척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불안은 초능력이었습니다. 잠재적 위협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었던 인류만이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큼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불안은 우리 조상들이 주변 환경의 위험을 경계하고 위협에 대비하며 무리 속에서 안전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불안했던 인류가 곧 살아남은 인류였고 우리는 바로 그들의 후손입니다. 이 진화적 관점은 왜 불안이 그토록 강렬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단순히 생각만으로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불안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 그것은 당신의 조상을 살아남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신경회로를 사용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굶주린 사자가 아니라 직장 면접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똑같은 긴급함과 강도로 반응할 뿐입니다.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구조인 편도체는 우리의 개인 경호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위협을 감시하다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을 감지하면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연쇄적인 반응을 촉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불안감을 느끼고 나중에야 무엇이 그것을 유발했는지 깨닫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고대의 시스템은 위협이 즉각적이고 물리적이었을 때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뱀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뒤로 물러나 살아남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 대부분의 위협은 심리적이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내년, 혹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를 일들에 대해 걱정합니다. 사회적 평가,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의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의 석기 시대뇌는 우주 시대의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있는 셈입니다. 이 불일치가 바로 현대 생활의 특징인 만성적인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3. 불안의 여러 얼굴들. 당신의 불안은 어떤 모습인가요? 불안은 단 하나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불안 경험은 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불안 장애는 아마도 가장 흔한 형태일 것입니다. 특정 위협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지속적인 걱정과 불안감을 특징으로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기다리는 기분이라고 묘사되곤 합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을 때조차 마음 편히 쉬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너무 많은 인터넷 브라우저 탭이 열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 불안장애는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 거절, 혹은 창피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줍음이나 내향성과는 다릅니다. 간단한 사회적 상호작용마저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강렬한 공포입니다. 특히 관계 중심적이고 타인의 시선, 즉 눈치가 중요한 한국 문화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불안이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황 발작은 불안이 가장 극심하게 표현되는 형태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 숨가쁨, 어지럼증, 가슴 통증과 함께 곧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공포가 갑작스럽게 닥쳐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공황 발작을 심장마비나 죽음의 공포로 경험합니다. 특정 공포증은 비행, 거미, 높은 곳, 유료시술 등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을 포함합니다. 실제 위험에 비해 공포 반응이 불균형적으로 크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실제적이고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건강염려증은 신체 증상과 잠재적 질병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포함합니다. 정상적인 신체 감각을 심각한 질병의 징후로 해석하고 끊임없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증상을 검색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실존적 불안은 삶과 죽음, 의미와 무의미, 자유와 책임이라는 인생의 거대한 질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존재의 근본적인 불확실성과 마주할 때 자연스럽게 불안을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병리적인 불안이 아니라 쉬운 답이 없는 질문들과 씨름하는 의식 있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4. 사회와 문화가 만든 불안. 우리의 자화상 불안은 진공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의해 형성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불안이 증폭되기 쉬운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경험한 압축 성장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 신화였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끝없는 성과주의는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했고 잠시라도 뒤처지면 낙오자가 된다는 극심한 경쟁 불안을 사회 전반에 심었습니다. 학창시절의 치열한 입시 경쟁부터 시작해 취업, 승진, 자산 증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단계가 서열과 비교의 연속입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는 한 세대 전체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집단적 충격은 고용 불안정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깊은 공포를 각인시켰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안정성에 대한 강한 갈망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안정적인 직업을 향한 과도한 경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비교 문화를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순간들, 즉 편집된 하이라이트릴과 나의 불안하고 불완전한 내면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러한 비교와 절망의 순환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고립감과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많은 불안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사회의 구조적 압박과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나의 고통이 온전히 나만의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문제의 원인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5. 불안과 마주하는 법. 치유를 향한 여정.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불안의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별표 인지행동치료 별표는 불안을 먹고 자라는 왜곡된 생각의 패턴을 식별하고 도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흑백 논리 같은 생각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보다 균형 잡힌 현실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훈련을 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판단 없이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불안한 생각이나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강가에 흐르는 물처럼 그저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생각과 나 자신을 분리하여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다양한 심리치료는 불안의 더 깊은 뿌리를 탐색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이 현재의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신체 기반 접근법은 몸에 저장된 긴장과 스트레스를 직접 다룹니다. 깊은 호흡, 요가, 타이치, 점진적 근육 이완법 등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의 연결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는 심한 불안 증상을 완화하여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다른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맺은 말,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불안에 대한 우리의 긴 탐험을 마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안전, 의미, 그리고 연결과 같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깊이 아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불안 없는 삶이 아니라 불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과 지혜,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때 비로소 나는 변화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불안을 다루는데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불안한 감정과 싸우기를 멈추고 대신 호기심과 연민으로 다가갈 때 불안은 종종 우리를 옥죄던 힘을 서서히 놓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불안은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과 관계를 깊이 아끼고 삶의 불확실성을 인식하며 당신에게 중요한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때로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분명한 강점입니다. 불안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잘 관리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때로는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장의 시기와 정체의 시기가 번갈아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예상된 과정입니다. 완벽이 아닌 진전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지속할 수 없는 극적인 변화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 기나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정이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비슷한 여정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치유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모든 고요한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숲속을 홀로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숨어있는 포식자의 움직임처럼 들려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듭니다. 나무 뒤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수천 가지 위험을 상상하며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내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먼 옛날 검치호랑이가 황야를 어슬렁거리던 시절 우리 조상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고대의 경보 시스템이죠. 하지만 사무실에서의 회의와 소셜미디어가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이 똑같은 생존 본능은 때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평화로운 순간마저 내면의 전쟁터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의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불안은 어디에서 와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거친 파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이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조용한 격려와 연대가 될 것입니다. 1. 불안의 본질,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불안을 너무 예민한 화재 경보기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토스트를 살짝 태웠을 때 샤워기에서 피어오르는 증기에도 심지어 아무런 이유 없이도 요란하게 울려대곤 하죠. 이 경보기는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 위험을 알리는 설계된 목적 그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실제 화재와 타버린 아침 식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불안의 핵심은 인식된 위협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적, 신체적 반응입니다. 여기서 인식된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안이 작동하기 위해 실제 위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험하다고 해석하는 것에 반응할 뿐이죠. 그 대상은 발표 불안일 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일 수도, 혹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의 과정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서 우리는 종종 무엇이 불안을 촉발했는지 의식적으로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은 불안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증상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불안을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온 메신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이의 갈등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이죠. 융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과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맞지 않는 가면을 쓰고 있을 때, 혹은 표현되어야 할 우리 성격의 일부를 억누르고 있을 때 불안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불안은 항상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니라 때로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목소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직업, 잘못된 관계에 머물러 있거나 우리 내면의 중요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안의 신체적 경험은 일단 알아차리면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거나 건너뛰는 느낌, 호흡은 얕고 가빠집니다. 어깨와 목, 턱의 근육은 돌처럼 굳어집니다. 어지럽거나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하고 뱃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한 이상한 감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땀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오한을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마치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혹은 내 자신을 밖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이질적인 느낌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증상들은 불안이라는 정신적 경험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불안은 그 대화가 위협과 위험이라는 주제에 지배당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뇌는 신체 감각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로 해석하고 이는 더 큰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은 다시 더 많은 신체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깨뜨리기 불가능해 보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몸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불안을 다루는 것이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천천히 조절할 때 우리는 뇌에게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굳어진 근육을 이완시킬 때 우리는 불안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춤을 통해 몸을 움직일 때
우리는 불안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연소시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2. 우리는 왜 불안한가? 진화의 그림자 불안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조상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물리적 위험이 일상이었던 세상에 살았습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환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풀의 바스락거림이 포식자의 접근을 알리는 신호였고, 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배척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불안은 초능력이었습니다. 잠재적 위협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었던 인류만이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큼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불안은 우리 조상들이 주변 환경의 위험을 경계하고 위협에 대비하며 무리 속에서 안전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불안했던 인류가 곧 살아남은 인류였고 우리는 바로 그들의 후손입니다. 이 진화적 관점은 왜 불안이 그토록 강렬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단순히 생각만으로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불안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 그것은 당신의 조상을 살아남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신경회로를 사용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굶주린 사자가 아니라 직장 면접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똑같은 긴급함과 강도로 반응할 뿐입니다.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구조인 편도체는 우리의 개인 경호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위협을 감시하다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을 감지하면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연쇄적인 반응을 촉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불안감을 느끼고 나중에야 무엇이 그것을 유발했는지 깨닫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고대의 시스템은 위협이 즉각적이고 물리적이었을 때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뱀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뒤로 물러나 살아남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 대부분의 위협은 심리적이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내년, 혹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를 일들에 대해 걱정합니다. 사회적 평가,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의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의 석기 시대뇌는 우주 시대의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있는 셈입니다. 이 불일치가 바로 현대 생활의 특징인 만성적인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3. 불안의 여러 얼굴들, 당신의 불안은 어떤 모습인가요? 불안은 단 하나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불안 경험은 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불안장애는 아마도 가장 흔한 형태일 것입니다. 특정 위협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지속적인 걱정과 불안감을 특징으로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기다리는 기분이라고 묘사되곤 합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을 때조차 마음 편히 쉬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너무 많은 인터넷 브라우저 탭이 열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 불안장애는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 거절, 혹은 창피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줍음이나 내향성과는 다릅니다. 간단한 사회적 상호작용마저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강렬한 공포입니다. 특히 관계 중심적이고 타인의 시선, 즉 눈치가 중요한 한국 문화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불안이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황 발작은 불안이 가장 극심하게 표현되는 형태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 숨가쁨, 어지럼증, 가슴 통증과 함께 곧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공포가 갑작스럽게 닥쳐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공황 발작을 심장마비나 죽음의 공포로 경험합니다. 특정 공포증은 비행, 거미, 높은 곳,
유료시술 등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을 포함합니다. 실제 위험에 비해 공포 반응이 불균형적으로 크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실제적이고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건강염려증은 신체 증상과 잠재적 질병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포함합니다. 정상적인 신체 감각을 심각한 질병의 징후로 해석하고 끊임없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증상을 검색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실존적 불안은 삶과 죽음, 의미와 무의미, 자유와 책임이라는 인생의 거대한 질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존재의 근본적인 불확실성과 마주할 때 자연스럽게 불안을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병리적인 불안이 아니라 쉬운 답이 없는 질문들과 씨름하는 의식 있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4. 사회와 문화가 만든 불안, 우리의 자화상 불안은 진공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의해 형성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불안이 증폭되기 쉬운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경험한 압축 성장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 신화였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끝없는 성과주의는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했고 잠시라도 뒤처지면 낙오자가 된다는 극심한 경쟁 불안을 사회 전반에 심었습니다. 학창시절의 치열한 입시 경쟁부터 시작해 취업, 승진, 자산 증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단계가 서열과 비교의 연속입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는 한 세대 전체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집단적 충격은 고용 불안정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깊은 공포를 각인시켰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안정성에 대한 강한 갈망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안정적인 직업을 향한 과도한 경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비교 문화를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순간들, 즉 편집된 하이라이트 릴과 나의 불안하고 불완전한 내면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러한 비교와 절망의 순환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고립감과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많은 불안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사회의 구조적 압박과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나의 고통이 온전히 나만의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문제의 원인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5. 불안과 마주하는 법, 치유를 향한 여정.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불안의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별표 인지행동치료 별표는 불안을 먹고 자라는 왜곡된 생각의 패턴을 식별하고 도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흑백 논리 같은 생각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보다 균형 잡힌 현실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훈련을 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판단 없이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불안한 생각이나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강가에 흐르는 물처럼 그저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생각과 나 자신을 분리하여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다양한 심리치료는 불안의 더 깊은 뿌리를 탐색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이 현재의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신체 기반 접근법은 몸에 저장된 긴장과 스트레스를 직접 다룹니다. 깊은 호흡, 요가, 타이치,
점진적 근육 이완법 등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의 연결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는 심한 불안 증상을 완화하여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다른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맺은 말,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불안에 대한 우리의 긴 탐험을 마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안전, 의미, 그리고 연결과 같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깊이 아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불안 없는 삶이 아니라 불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과 지혜,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때 비로소 나는 변화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불안을 다루는데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불안한 감정과 싸우기를 멈추고 대신 호기심과 연민으로 다가갈 때 불안은 종종 우리를 옥죄던 힘을 서서히 놓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불안은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과 관계를 깊이 아끼고 삶의 불확실성을 인식하며 당신에게 중요한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때로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분명한 강점입니다. 불안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잘 관리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때로는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장의 시기와 정체의 시기가 번갈아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예상된 과정입니다. 완벽이 아닌 진전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지속할 수 없는 극적인 변화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 기나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정이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비슷한 여정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치유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모든 고요한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숲속을 홀로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숨어있는 포식자의 움직임처럼 들려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듭니다. 나무 뒤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수천 가지 위험을 상상하며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내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먼 옛날 검치호랑이가 황야를 어슬렁거리던 시절 우리 조상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고대의 경보 시스템이죠. 하지만 사무실에서의 회의와 소셜미디어가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이 똑같은 생존 본능은 때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평화로운 순간마저 내면의 전쟁터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의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불안은 어디에서 와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거친 파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이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조용한 격려와 연대가 될 것입니다. 1. 불안의 본질,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불안을 너무 예민한 화재 경보기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토스트를 살짝 태웠을 때 샤워기에서 피어오르는 증기에도 심지어 아무런 이유 없이도 요란하게 울려대곤 하죠. 이 경보기는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 위험을 알리는 설계된 목적 그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실제 화재와 타버린 아침 식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불안의 핵심은 인식된 위협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적, 신체적 반응입니다. 여기서 인식된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안이 작동하기 위해 실제 위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험하다고 해석하는 것에 반응할 뿐이죠. 그 대상은 발표 불안일 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일 수도, 혹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의 과정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서 우리는 종종 무엇이 불안을 촉발했는지 의식적으로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은 불안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증상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불안을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온 메신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이의 갈등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이죠. 융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과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맞지 않는 가면을 쓰고 있을 때, 혹은 표현되어야 할 우리 성격의 일부를 억누르고 있을 때 불안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불안은 항상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니라 때로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목소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직업, 잘못된 관계에 머물러 있거나 우리 내면의 중요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안의 신체적 경험은 일단 알아차리면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거나 건너뛰는 느낌, 호흡은 얕고 가빠집니다. 어깨와 목, 턱의 근육은 돌처럼 굳어집니다. 어지럽거나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하고 뱃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한 이상한 감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땀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오한을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마치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혹은 내 자신을 밖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이질적인 느낌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증상들은 불안이라는 정신적 경험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불안은 그 대화가 위협과 위험이라는 주제에 지배당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뇌는 신체 감각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로 해석하고 이는 더 큰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은 다시 더 많은 신체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깨뜨리기 불가능해 보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몸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불안을 다루는 것이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천천히 조절할 때 우리는 뇌에게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굳어진 근육을 이완시킬 때 우리는 불안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춤을 통해 몸을 움직일 때 우리는 불안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연소시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2. 우리는 왜 불안한가? 진화의 그림자 불안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조상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물리적 위험이 일상이었던 세상에 살았습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환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풀의 바스락거림이 포식자의 접근을 알리는 신호였고 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배척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불안은 초능력이었습니다. 잠재적 위협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었던 인류만이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큼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불안은 우리 조상들이 주변 환경의 위험을 경계하고 위협에 대비하며 무리 속에서 안전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불안했던 인류가 곧 살아남은 인류였고 우리는 바로 그들의 후손입니다. 이 진화적 관점은 왜 불안이 그토록 강렬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왜 단순히 생각만으로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불안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 그것은 당신의 조상을 살아남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신경회로를 사용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굶주린 사자가 아니라 직장 면접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똑같은 긴급함과 강도로 반응할 뿐입니다.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구조인 편도체는 우리의 개인 경호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위협을 감시하다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을 감지하면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연쇄적인 반응을 촉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불안감을 느끼고 나중에야 무엇이 그것을 유발했는지 깨닫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고대의 시스템은 위협이 즉각적이고 물리적이었을 때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뱀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뒤로 물러나 살아남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 대부분의 위협은 심리적이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내년, 혹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를 일들에 대해 걱정합니다. 사회적 평가,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의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의 석기 시대뇌는 우주 시대의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있는 셈입니다. 이 불일치가 바로 현대 생활의 특징인 만성적인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3. 불안의 여러 얼굴들. 당신의 불안은 어떤 모습인가요? 불안은 단 하나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불안 경험은 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불안장애는 아마도 가장 흔한 형태일 것입니다. 특정 위협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지속적인 걱정과 불안감을 특징으로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기다리는 기분이라고 묘사되곤 합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을 때조차 마음 편히 쉬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너무 많은 인터넷 브라우저 탭이 열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 불안장애는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 거절, 혹은 창피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줍음이나 내향성과는 다릅니다. 간단한 사회적 상호작용마저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강렬한 공포입니다. 특히 관계 중심적이고 타인의 시선, 즉 눈치가 중요한 한국 문화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불안이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황 발작은 불안이 가장 극심하게 표현되는 형태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 숨가쁨, 어지럼증, 가슴 통증과 함께 곧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공포가 갑작스럽게 닥쳐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공황 발작을 심장마비나 죽음의 공포로 경험합니다. 특정 공포증은 비행, 거미, 높은 곳, 유료시술 등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을 포함합니다. 실제 위험에 비해 공포 반응이 불균형적으로 크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실제적이고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건강염려증은 신체 증상과 잠재적 질병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포함합니다. 정상적인 신체 감각을 심각한 질병의 징후로 해석하고 끊임없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증상을 검색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실존적 불안은 삶과 죽음, 의미와 무의미, 자유와 책임이라는 인생의 거대한 질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존재의 근본적인 불확실성과 마주할 때 자연스럽게 불안을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병리적인 불안이 아니라
쉬운 답이 없는 질문들과 씨름하는 의식 있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4. 사회와 문화가 만든 불안, 우리의 자화상 불안은 진공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의해 형성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불안이 증폭되기 쉬운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경험한 압축 성장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 신화였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끝없는 성과주의는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했고 잠시라도 뒤처지면 낙오자가 된다는 극심한 경쟁 불안을 사회 전반에 심었습니다. 학창시절의 치열한 입시 경쟁부터 시작해 취업, 승진, 자산 증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단계가 서열과 비교의 연속입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는 한 세대 전체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집단적 충격은 고용 불안정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깊은 공포를 각인시켰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안정성에 대한 강한 갈망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안정적인 직업을 향한 과도한 경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이러한 비교 문화를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순간들, 즉 편집된 하이라이트릴과 나의 불안하고 불완전한 내면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러한 비교와 절망의 순환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고립감과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많은 불안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사회의 구조적 압박과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나의 고통이 온전히 나만의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문제의 원인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5. 불안과 마주하는 법, 치유를 향한 여정.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불안의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별표 인지행동 치료 별표는 불안을 먹고 자라는 왜곡된 생각의 패턴을 식별하고 도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흑백 논리 같은 생각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보다 균형 잡힌 현실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훈련을 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판단 없이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불안한 생각이나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강가에 흐르는 물처럼 그저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생각과 나 자신을 분리하여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다양한 심리치료는 불안의 더 깊은 뿌리를 탐색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이 현재의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신체 기반 접근법은 몸에 저장된 긴장과 스트레스를 직접 다룹니다. 깊은 호흡, 요가, 타이치, 점진적 근육 이완법 등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의 연결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는 심한 불안 증상을 완화하여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다른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맺은 말,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불안에 대한 우리의 긴 탐험을 마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가 안전, 의미, 그리고 연결과 같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깊이 아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불안 없는 삶이 아니라 불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과 지혜,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때 비로소 나는 변화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불안을 다루는데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불안한 감정과 싸우기를 멈추고 대신 호기심과 연민으로 다가갈 때 불안은 종종 우리를 옥죄던 힘을 서서히 놓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불안은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과 관계를 깊이 아끼고 삶의 불확실성을 인식하며 당신에게 중요한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때로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분명한 강점입니다. 불안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잘 관리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때로는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장의 시기와 정체의 시기가 번갈아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예상된 과정입니다. 완벽이 아닌 진전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지속할 수 없는 극적인 변화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 기나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정이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비슷한 여정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치유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모든 고요한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숲속을 홀로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숨어있는 포식자의 움직임처럼 들려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듭니다. 나무 뒤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수천 가지 위험을 상상하며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내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먼 옛날 검치호랑이가 황야를 어슬렁거리던 시절 우리 조상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고대의 경보 시스템이죠. 하지만 사무실에서의 회의와 소셜미디어가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이 똑같은 생존 본능은 때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평화로운 순간마저 내면의 전쟁터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의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불안은 어디에서 와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거친 파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이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조용한 격려와 연대가 될 것입니다. 1. 불안의 본질,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불안을 너무 예민한 화재 경보기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토스트를 살짝 태웠을 때 샤워기에서 피어오르는 증기에도 심지어 아무런 이유 없이도 요란하게 울려대곤 하죠. 이 경보기는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 위험을 알리는 설계된 목적 그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실제 화재와 타버린 아침 식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불안의 핵심은 인식된 위협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적, 신체적 반응입니다. 여기서 인식된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안이 작동하기 위해 실제 위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험하다고 해석하는 것에 반응할 뿐이죠. 그 대상은 발표 불안일 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일 수도 혹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의 과정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서 우리는 종종 무엇이 불안을 촉발했는지 의식적으로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